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불을 이거 끌 수 없나요? 이게 좀 예. 이게 예, 안녕하세요. 예, 강혜주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유, 저기 이제 그 필기랑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다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필기는 다 합격을 하신 상태지만 이제 아마 면접하고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면접 자체가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체를 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은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왔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면접에 있어서는 사실상 준비를 한 분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여기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타 학원하고는 뭐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정확히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대략적인 이제 소요 시간이 한 50분 내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화장실 가실 분들은 지금 나갔다 오세요. 예, 중간에 못 나간다는 거. 일단은 가장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부분들이, 첫 번째는 그 체력하고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면접 준비랑.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접이라는 거는 지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면접 날짜로 친다면 일단 일정을 상세히 보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4월 1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체력 그 주간이 빨라요. 확인하셨나요, 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 주간이 지금 4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도 있고 하다 보니까 4월 1주차 보니까 1주차랑 2주차, 뭐 사실상 1주차는 뭐 거의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보고요. 한 3주차, 4주차로 진행이 되죠. 아직 일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체력이 보니까 여기에 몰려 있더라고요. 각 청별로 거의 마지막으로 치는 청이 4월 한 28일?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고, 거의 4월 1주차부터 3주차 안에 이제 체력이 진행될 거예요. 요때는 우리가 면접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체력이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력을 먼저 준비하는 데 요점을 두고, 근데 이 기간에 우리가 그럼 뭘 할 거냐,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이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준비 서류는 뭐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보면은, 예,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이제 경단기 면접의 가장 큰 특징, 1부터 10까지 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단기 면접을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진두지휘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두지휘한 이유가, 아니 필기를 합격을 딱 시켜놨는데 면접 가서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최합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학 잘 보게 이렇게 만들어서 100점을 넣어놨는데, 아니 이게 최합 가서 막 후두둑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강해준 시작, 강해준 끝, 제가 전부 다 진두지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가장 큰 장점, 이번에 동점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언뜻 얘기해 주셨지만 동점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 라이브에서도 뭐 얘기하고 뭐 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배수 뽑힌 게 원래 우리 1.5배수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을까? 뭐 1.8배수, 어떤 청은 2배수예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는 사실 1.5배수까지 뽑아야 되는데 동점자가 많잖아요. 서울이 220점에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220에 걸린 사람은 다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20에 서울청이 거의 100명 이상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220점 컷이라면 한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원래는 100명 그냥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게는 뭐 1.7배수, 많게는 2배수까지 뽑힌 청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청 같은 경우는 13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22명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2배를 뽑아놨어요. 거기 원래는 한 15명 뽑는 게 정상이거든요. 한 16명? 근데 2배수까지 지금 뽑아놔버렸어요. 그 얘기인즉슨 기존처럼 면접을 준비했다가는 후두두두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배수 이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체력, 면접 필기를. 근데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어쨌든
0.7에서 1배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시험 자체가 워낙에 그러니까 경찰청이 참 여러분을 끝까지 괴롭혀요. 이게 이놈들이 언제 뭐 어쨌든 이거야 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존에는 사실 그냥 가서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사실 원래 기존에는. 근데 A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B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이제 기조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학폭 사태 터지기 전에도 사실 2025년부터는 이게 발표가 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면접이 예를 들면은 20점이라면 이때부터는 뭐 50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해 놓은 상태인데 심지어 활용정점으로 중경에서 또 사건도 일어났죠. 그래서 직접 이제 경찰청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경찰청은 원래 감사를 안 나갑니다. 이런 하급청에. 그런데 정말 중요 사건일 때만 나가죠. 근데 이번에 직접 중요 학폭 사건은 경찰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얘기가 인성.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인성.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인성 어떻게 합니까? 면접에서 거를 수밖에 없잖아요. 필기랑 체력에서 인성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험이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필기나 이런 거는 어차피 요 정도 통하면 다 비슷하다. 근데 인성은 다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형식적으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좀 형식적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면접에서도 전문성. 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이 지식, 그러니까 전문 지식. 필기 정도를 갖춘 분들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경찰학하고 3법은 기본적인 점수가 딱 나온 상태다 보니까 필기 그거 통과한 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면접 그게 말로 나오냐는 거지. 근데 그 말로 나오려면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청취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노량진이나 전국에서 되는 분이 없어요. 이 전문성이라는 게 경찰법이거든요. 경찰 우리 지금 작년 2차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사례를 문제로 내듯이 그 사례를 주면은 그걸 법적으로 풀어낸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경찰법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사례로 말할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 저밖에. 왜냐하면 검증된 거잖아요. 그 경찰학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경찰학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총기나 이런 것도 뭐 경직법상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현존하는 면접 강사분들 중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건 이번에 이제 경단기 면접을 내가 이제 주관해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취업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만 이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일반 그 개별 면접이나 이런 데서 정말 10년 이상 되신 베테랑 분들도 지금 섭외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건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묻더라고. 그 어떤 학생이 경단기 면접 왜 들어야 되냐? 왜? 내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당연히 안 된다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는 어느 강사도 이 전문성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드릴게요. 경단기 지금 면접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사실 이제 그 체력하고 그 필기를 붙으셔서 이제 0.5배수 아니다. 조금 심적으로 안정권은 맞습니다. 예, 안정권은 맞아요. 근데 여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여기가 사실상 힘든 권이에요. 여기도 이제 노력을 하면 되지만 여기는 안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위치거든요. 여기는 사실 뭐 한 엎치락 뒤치락 언제든 가능해요. 그 실 사례로 제가 이번에 면접할 때 지금 현재 중경에 계신 학생들을 다 지금 섭외해 놨어요. 그 학생들이 한 몇 분이 오실 건데 면접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생생하게 증언할 겁니다. 본인이 역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1.4배수였는데 역전해서 들어왔습니다. 1.2배수인데 역전해서 들어왔. 면접이 형식적이라는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저도 옛날에 이제 경감부를 해봤지만 2012년 이전에는 체력도 형식적이었어요. 체력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는 체력은 거의 태릉 선수급이에요.
아 진짜예요. 옛날에는 그냥 100m 뛰다가 넘어지면 다시 뛰겠습니까? 아 됐어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 실제로. 이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형식적이었다는 건데 체력이 어느 순간 강화됐죠. 왜 강화됐냐면 2012년에 뉴스가 터졌어요. 2012년에 어떤 현직 경찰분이 범인을 못 쫓아가. 그게 CCTV에 담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뛰다가 범죄자가 너무 빨라. 그래서 현직 체력 이래도 되겠나라는 딱 기사 뜬 다음부터 체력 엄청 강화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023년이죠. 학폭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필 그게 중에서 터져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서 경찰 인성 이래도 되겠나 이게 지금 화두예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하셔야 돼. 면접이 절대 형식적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은 안정권이다. 나 0.6배수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 그건 생생하게 이제 증언을 해주실 거고 1배수 바뀐데 못 들어간 그건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섭외한 분들도 그렇고 1배수 바뀐데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여기가 100%라면 여기 역전한 사람이 20%예요. 결국에는 여기 20%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안에서 따지면 40%가 변동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보통 한 20%의 이 1.1배수 밖에 있는 분이 들어가요. 20% 정도는. 그러면 20%는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수치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면접을 잘 준비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뭐 뻔한 얘기를 넣어봤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제가 좀 넣어봤어요. 뭔가 집에 갈 때 팩트와 임팩트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이제 뒤에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이 팩트 얘기는 잘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뭐 반장을 했습니다. 저는 뭘 했습니다. 왜 그게 잘 되냐면 사실 필기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능력치는 다 있어요. 솔직히 이제 필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근데 필기를 합격하시는 분들은 팩트 얘기는 잘합니다. 그거는 능력치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임팩트 있게 말하는 법을 연습을 안 해서 요구가 좀 약해요. 근데 팩트를 임팩트 있게 말하시는 연습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작년 사례를 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작년에 경단계에서 작년에 제가 면접했던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제가 했어요 또.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진두지휘한 건 아니고, 근데 올해부터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 경단계에 오셨던 분의 답변이에요. 1차적으로. 이게 이제 그 면접이 지문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 지문. 여러분 한번 대표해보세요 이거. 해봐. 그러니까 이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실제로. 비번인 날에 길 가던 중에 20층 높이의 상가 건물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해봐 지금. 이게 지금 면접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장 가서 다다다닥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에 이렇게 답했어요. 처음에. 비번이지만 위급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위급상황에서 열심히 해야죠. 당연한 얘기고요. 팩트죠. 팩트. 그리고 건물 주변 인파가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만약에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면 건물에 들어가 구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이렇게 답해요. 이거 보고 좀 잘했다. 잘했다고 이거 못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다수가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서 구조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의협심이 강한 일반 시민도 다 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반 시민한테 물어봐. 건물에서 5층에 불이 났어. 어떻게? 제가 가서 구하고요. 이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성실하죠. 답은 실하게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저희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실제 답변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 답변. 이게 제가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학생이 작성해서 기출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준 자료입니다.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보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가 경찰로서 전문성 있게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들 구조가 아니라 이 A, B, C, D가 다 다른 학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 학생이 많은 겁니다. 첫째, 구조 인력을 동원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9와 112 차례로 신고하겠다. 둘째, 대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층인 가운데 5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젖은 수건 등 호흡기를 맞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되게 이게 좀 전문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셋째, 건물 내 스프링클러 확인하고, 넷째, 112, 119이나 119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정차된 차량을 빠르게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게 앞에 거는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을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현장 가셔서도 생각해보세요. 합격했어요. 들어갔어요. 불이 났어. 오세요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이태원 사태가 터졌어요. 가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통솔하겠다. 이게 사실 매뉴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고 들어간 거죠. 이 학생은 다르죠. 실무적인 체계적인 답변. 두 번째, 이게 이제 개별 면접 질문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경찰공무원 징계가 강한 편이 맞습니다. 맞아요. 이때 이 경찰공무원 징계 강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예, 징계는 책임에 비례한다고 생각. 실제 했던 답변은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찬반을 물어보고 있는데 예, 징계는 책임에 비례한다고 생각.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가 과다는 거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답변이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에 맞는 답변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물어본 건 찬성 반대예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이 두 가지식이 쉬워 보여도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거를 연습을 안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찬성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유는 별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의도에 맞는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찬반을 물어보는데 이 비례의 원칙을 왜 얘기해? 그래서 이거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분도 이거를 지금 갖고 온 이유가 거의 뭐 기립박수는 아니지만 좀 과장해서 하면은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되게 답변을 잘하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가끔 그 면접관 분들 중에 잘한다 못한다 정도는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답변을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또는 왜 이렇게 호전적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분은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112 신고가 어려울 때 사례를 들고 해결할 방법이 뭐냐? 자, 답해 보세요. 112 신고가 어려울 때 신고가 어렵다. 그럼 선뜻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답변.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 피해자처럼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112 신고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뭔 소리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답변이. 스토킹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쫓기거나 감시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12 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안 하다 보니 지식을 안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범죄자랑 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조금 강정 느낌, 속빈 강정. 그러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냥 뭐 이 사람은 뭐 생각보다 아는 게 없구나 요런 느낌.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이제 용두사미가 된.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한 얘기가 이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을 줬는데 이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분 답한 거예요,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건 좋아요, 이거는. 근데 밑에 이제 이때 최근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112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는 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해결 방안을 정확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112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112, 112가 아니라 보이는 112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고 갔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 보이는 112 요거에 대해서 위치를 전송하는 등 서비스업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지금 보이는 112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왔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경찰학 1페이지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씨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100점 맞으셨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다 해내신 분이 이게 3법보다 쉬워요. 이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하자는 취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면접이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분이 지금 필기 합격하셔서 어떤 분이 이제 필기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때 조언해 줄 게 많겠죠. 이렇게 적어도 제 강의를 들었다면 틀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공부 경찰학 하시는 분들 틀 안 잡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뭐라고 조언해 줄 거예요? 틀 잡아라. 그래야 붙는다. 똑같아요. 면접 합격해서 역전한 분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전하신 분들이 나만의 답변을 만들려고 했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임팩트 있게 얘기하려고 노력했다. 다양한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 피드백 받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동기부여. 뭐 이거는 뭐 되게 좋은 얘기를 그냥 써놓은 거고.
면접이 어려웠다는 학생 이런 얘기 많아요. 나만의 답변 만드는 게 어렵다. 안 해. 기본적으로 안 하니까 어렵죠. 경찰 어렵습니다. 안 하니까 어려운 거고 하니까 쉽죠. 이번에 경찰학 쉬었어요, 어려웠어요? 적어도 여기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쉬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이 와중에 경찰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 공부를 좀 안 했던 학생은 어려웠대. 이게 똑같아요. 나만의 답변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안 하니까 어려운 거고 하면 쉽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면접 완성하는데 어렵다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한 분들은 계속 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를 이제 지금 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나만의 답변 면접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거를 여러분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자는 거고. 개별 면접, 집단 면접 뭐가 포인트인지. 아까 보이네 112 안 들으면 몰라요. 그거를 듣자는 겁니다. 개별 면접, 집단 면접에서 전문성을 쌓을 거고 시사 배경 지식 채우기 이런 것도 전문성. 요즘에 좀 핵심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공무원 면접이 아니에요. 이 시사 배경을 어떻게 경찰 법하고 연결시킬 건지가 포인트입니다.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서 그걸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뭐 절 이길 사람 없다고 보고요. 강사 중에. 그다음 실전 감각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루도 말 안 빼고 계속 시킬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방법 말씀드리고 개별 소수 밀착 관리.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담임 선생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지금 그래서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게 대형 학원이니까 관리가 안 되지 않나? 적어도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좀 알지 않나요? 제 카페 관리가 강사들 중에 제일 잘 돼요. 아니에요? 제 경찰학 카페가 물론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도 평도 들어봤어요. 여자친구 카톡보다 더 빠른 답변을 남긴다. 이런 식이 실제로. 그래서 제 거 카페에 지금 가보면 새벽 4시에도 답변이 있고 저는 그냥 자다가 알람 울리면 남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사람보다 개별 소수 밀착 관리를 따라서는 없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분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설명드릴 교수님은 저. 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찰학과 관련된 실무거든요. 여기서 헌법하고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오로지 경찰 실무 관련된 거.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실무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미리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직무상식. 이게 결국에는 경찰법. 그리고 집단 면접도 시사를 어떻게 경찰법으로 연결시킬지. 법령 조문. 최근에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태원 사건 이런 거. 그게 참혹합니다는 알아. 근데 그게 어떤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쉽게 얘기하면 가정폭력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어떤 법을 적용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드릴 겁니다. 예. 두 번째가 요분은 사실 모시기 진짜 힘들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요분이 지금 여러분은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이제 저한테는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거의 한 2, 3년 동안 이 강의 관련돼서는 되게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도 보고 계신가요? 부산도 직강 가실 겁니다. 제가 이제 좀 힘들게 부탁드려가지고 요분이 이제 그 개별 면접 관련돼서 굉장히 그 좀 정평이 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분이 담당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막 신문에도 나오시고 그 면접 관련돼서 좀 총괄하는 대표직도 맡고 계신 분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뭐 검색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분이 개별 면접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제가 그 쏘는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직접 갈 거고 요분도 직접 갈 겁니다.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토는 제가 이제 잠을 줄이자. 예, 그러니까 부산도 기다리시고 부산에서도 지금 이거 OT랑 요 정도만 이제 그 영상으로 송출이 될 거고요. 직강으로 다 갈 겁니다. 요분도 직접 가실 거예요, 부산도. 그 일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 좀만 나오실래요? 예. 지금 면접 코칭 전문가로 지금 계신 분인데 요분도 일단은 인사 한번 하고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1차 경찰 면접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조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담임제로 운영이 되실 거예요. 일단 요거 좀 먼저 보고 올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한 반에 50명에서 60명 이상 안 받아요. 그럼 이제 거기 안에는 이 그림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보고 그림을 좀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그림을 뺐군요. 이거 이런 이거 조금 이따 이건 설명을 드리고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 강의실 안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요 반 안에 50에서 60명 이상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B, C, D 반으로 나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를 짜요. 이렇게 한 조에는 5명에서 6명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여러분도 토론하지만 계속 요 반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매일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근데 들어는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방금 소개드린 조서연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저도 있고 다른 이제 교수님, 전문 교수님들도 계실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그래서 다 전문 교수님들 모셔서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방식은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한 분이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밀착 코칭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그 스터디 짜놓고 이거 여러분 잘하셔야 되는 게 그냥 스터디 짜놓고 하세요 하는 학원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못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대략적으로 어쨌든 이런 전문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다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나만의 답변 만들기나 이런 게 어려워요. 자기소개나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다 첨삭 지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요분은 사진을 못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실무자분을 제가 초빙하다 보니까 그 사진 조금 그래서. 근데 어쨌든 현직으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분 중에 조금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실무에 대한 생생한 쪽 얘기도 들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해주실 분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로 지금 계신 현직으로 계신 분을 지금 재능 기부로 좀 저희가 모셔가지고 요분은 이제 나중에 좀 공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 관련돼서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개별 면접하는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또 현직 실무자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섭외를 지금 초빙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금 이제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눠질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오전 반은 오전 반 또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왜냐면 체력 학원이 다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후 반은 또 오후 반을 저는 오전에 멍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그러면 오후 반은 오시는 거고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반 오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무작위 배치가 아니라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착순은 있죠. 그러니까 오전 반이 꽉 찼는데 저 오전 반 이거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미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임 한 분이 다 밀착 코칭이 들어간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 여기에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진을 못 넣었는데 나중에 또 담임 선생님 더 계실 겁니다. 둘로 한정하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들이 지금 한 6분, 7분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나중에 차차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6인 1조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조를 다 짜드릴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청을 겹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울청 있고 여기 서울청 있는데 경쟁자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이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러나 물론 청이 한두 명 정도는 같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다른 청과 해버리면은 그거는 좀 일정이 이러는 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청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남경 여기 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남경끼리 하면 또 경쟁자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여경하고 남경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섞어 놓으면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편안하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면 개별 면접 관련된 강의 그리고 집단 면접 관련된 강의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저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식을 쌓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매주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우리 이제 방금 조세현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속 토론을 시킬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1주차 모습이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1주차에는 여러분들이 막 토론을 해. 이렇게. 근데 이 1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교수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딱 교수님이 계셔서 여기 한 명, 여기 2조 한 명, 3조 한 명 이런 형태로 6명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단 면접을 하실 때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집단 면접이 딱 그런 형태로 부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토론하고 여기 나와서 계속 모의 면접을 볼 거예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계속 될 겁니다. 두 번째, 1주가 지나면 여기 친해져요. 여기가. 그래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서먹서먹해야 이 얘기는 어떤 학생이 집에서 면접을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 필기를 붙은 분들은 암기력은 좋은 거예요. 이해력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 학생이 툭 치면 나와. 다다다닥. 예를 들면 그 보호 조치 뭐가 있어요? 우리 경직법. 그런 것처럼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런 느낌처럼 이 학생도 면접을 집에서 혼자서 달다다다다 거울 보면서 한 거야. 근데 이 학생이 했던 얘기가 면접장에 가서 이 학생이 결국에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건들면 나와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면접장 가서 요 면접관 눈 마주치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났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 보면서 연습한 적이 없던 거예요. 자기 눈만 열심히 봤어. 그래서 진짜 거짓말하고 면접관 눈 보는 순간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떨어버리고 얼어버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계속 시킬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 여기 선생님 이렇게 나중에 모의 면접할 때는 또 여기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 모셔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얘기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를 저희가 짜드릴 거고 매주 실강 모의 면접이 매주 할 겁니다.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밀착회거든요. 저희가 지금 개강 전이잖아요. 개강이 이제 이따가 4월 23일인데요. 지금 한 3주 동안 그때 여러분 1대1 상담하고 이제 면접 전략을 좀 수립할 겁니다. 같이 개별 면담이라고 해요. 그거는 좀 이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에는 부담 없는 선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면접이 딱 1에서 5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경단기 면접이 뭐가 있냐 그러면 1에서 5단계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 나갈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냥 해라가 아니라 1단계가 일단 합격 코칭하고 사전조사서. 사전조사서가 빠른 청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정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월 4일 야간에 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사전조사서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2점 정의 나만의 답변.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 장단점, 자기가 뭐 단점 3가지, 장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개별 면접. 개별 면접이라는 거는 법령과 관련된 건 아닌데 할머니가 바카스를 주면 받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이 시사 상식을 물어봐요. 시사 상식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법하고 관련된 거고 마지막 5.0이 모의 면접 최종적으로 실전 감각.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했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 1.0부터 작년에 했던 모습 차근차근 1.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 했던 거예요. 실제 작년에. 그래서 일단은 사전조사서 강의가 지금 어제 이제 발표하면서 요 일정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4월 4일 6시 30분에 일단 사전조사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전조사서가 뭐냐면 이 법령이에요. 이거 실제로 나왔던 거를 여기 지금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희 지금 면접 카페가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청별로 서류 제출하는 거 일정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카페에다가. 거기에 보면 사전조사서 작성하는 게 청별로 다 달라요. 날짜가. 그걸 다 저희가 작성해 놨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전조사서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줘요. 현장 가면은 여기 지금 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은 이거 여기 있네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하시오. 이거 여러분이 직접 청 가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요. 모든 청 다 합니다. 이게 사전조사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청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냅니다. 현장에서 30분 줘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딱 작성해. 그리고 돌아오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면접에서 여러분이 활용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면접관이 받아서 이거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짓말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연습 안 하고 뭔지 모르고 가면 예전에 어떤 친구가 여기다 거짓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신상정보 그 정보관님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막 끙끙 앓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연습할 거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연습시켰던 피드백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서는 그래서 여기 일정이 있군요. 사전조사서가 4월 1에서 3주차 아까 말씀드린 1주차에 3주차. 근데 이제 요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체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와가지고 이거 하면 체력을 오히려 놓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카페 있죠. 강의는 직접 한 번만 듣고 요령 배웠죠. 그러면 카페에다가 계속 올릴 거야. 계속 저희가 그 사전조사서 관련돼서 이렇게 주제 올리면 여러분 글을 써요. 그럼 거기다 계속 첨삭을 저희가 달 거예요. 마치 제 경찰학 카페에 짐을 옮기면 제가 댓글 다는 느낌처럼 그거를 계속 첨삭을 달아주고요. 요거 좋다, 요거 나쁘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인터넷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거랑 일단 체력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인터넷상으로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한 번에다가 그렇게 딱 끝나면 이제 요 기간 안에 한 번은 부를 거거든요. 그 사조서랑 말고 한 번 정도는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거예요.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 의사의 그 문진표 작성이라고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건강검진 하기 전에 문진표 작성. 그거를 일단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그 카페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카페에. 지금, 카페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카페 명에다가 그 네이버 카페 있죠? 경단기 관리형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경단기 관리형 이렇게 검색하면 딱 그냥 카페 하나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딱 가보시면 여기에 그 시간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11일 9시에서 뭐 9시 뭐 15분 타임 이렇게 그래서 선착순 이거는 좀 선착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댓글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저 이 시간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좋습니다. 가서 그냥 댓글 남기시면 돼. 어느 청 누군데 요 시간 이렇게 그러면 그 순서대로 선착순대로 요 시간에 맞게끔 우리 영화랑 똑같아요. 영화 예매랑 비슷하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입력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부를 겁니다. 따로. 그래서 그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따로 연락이 갈 거예요.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진표 작성하듯이 진행될 거고 이게 여러분 체력 끝날 때까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4월 4주차부터 이제 면접 강의가 시작됩니다. 체력 딱 끝나요. 이때 되면. 그러면 4주차에서 5월까지 면접은 대략 6주 진행됩니다. 6주. 그래서 6주 진행되는 거고 이게 작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이게 지금 2.0 나만의 답변. 요거를 이제 최다정 그 교수님하고 그분이 이제 맡아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답변 하면 개인별로 이제 코칭 및 1대1 답변 첨삭 이거를 이제 조서영 교수님 다른 교수님들 해가지고 첨삭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거를 6주 동안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냥 띡 하고 끝이 아니라 6주 동안 계속 나만의 답변도 수정하고 집단 면접에서 그대로 하고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3.0 개별 면접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0, 3.0 진행됩니다. 역시 노량진, 부산 둘 다 직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4.0 보이시나요?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요. 예, 제가 노량진, 부산 다 직강할 거고 직무상식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경찰법하고 사례랑 이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 첨삭 진행됩니다. 이게 4월 4주에서 5주 정도 5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 어디에도 없어요. 줌 모의 면접 릴리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거를 하려는 아이디어 자체가 그게
직접 그 몸으로 다 뛰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노량진에서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노량진 오전반이야. 한계가 있어요. 뭐 부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오후반은 어떤 생각을 할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못 들어요. 딱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오전반하고 오후반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도 지금 계시죠? 예. 전원을 줌으로 소집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여기 써 있네요. 일요일마다 이렇게 2시간씩. 그래서 대략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다만 이제 이때 하는 형태는 여기 지금 줌 모의 면접을 해주실 면접관님을 섭외해 놨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줌으로 이제 여러분이 딱 모일 거겠죠? 그러면 그분이 줌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거는 대신 신청받습니다. 전부 다 하면은 이거는 뭐 시간 자체가 안 돼서 그 신청을 대략 뭐 8에서 10명 매주.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한 번씩은 원하기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에 줌 혼자 딱 이제 화형식에 올라가 단두대. 이렇게 지켜보네요. 이렇게. 이거의 가장 큰 장점. 연영과 친구들이 처음에 선배들이 뭐 시키는 줄 알아요? 지하철에서 연기해 보라고 시켜요. 실제로. 예, 안녕하세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면접장 가서 가장 큰 두려움이 얼굴 화끈거리는 거, 떨리는 거.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은 낯선 사람이 두렵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청받아서 할 거예요. 그럼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구나. 좋될 뻔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강점이 굉장히 생길 겁니다. 이거는 경단계밖에 안 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놨어요. 총 6주 정도 진행이 되고 1에서 3주 정도는 이제 설명회도 하고 사저서 특강 그리고 개인 그 서류 제출 검토 이렇게 지금 서류를 어떤 걸 어떻게 내야 될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사실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작되는 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희가 고안을 해낸 방법이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영상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일 일요일까지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됐고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하다가 빼먹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요거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요 카페 가입한 분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가입해서 승인 받은 사람만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외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2단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나만의 답변, 개별 면접, 집단 면접, 모의 면접까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5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게 경찰 면접 바이블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었어요. 면접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에 안에 이거는 외부에서 안 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서점에서는 유통을 안 해요. 이거는 오로지 경단계 학생들만. 여기에 작년 그런 기출부터 해가지고 그간의 면접 기출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사 관련된 거 이 하나만 보면 돼. 경찰학은 뭐만 봐요? 필기노트.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각 그 전문가분들하고 좀 다 해가지고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사 관련된 거, 개별 면접 관련된 거 1.0부터 5.0까지를 단거나 노트, 필기노트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순차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1.0부터 5.0까지 순차적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출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것만 맞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면접은 시사가 그런 필요 이것만 여기 안에 다 넣어놨어요. 시사랑 최근 핵심 4월 경찰 조직도까지 해가지고 최근 것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외부에서는 안 팝니다. 혹시라도 나가서 이거 못 구해요. 이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단기 그 면접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판매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좀 설명을 드렸고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원장님 마무리 하신 거죠? 예. 그런 거 있으면 계속 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